안녕하세요. 동공입니다. 네, 오늘도 타이탄의 도구들 책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페리스는요, 글로벌 CEO 석학 언론들에게서 이 시대의 가장 혁신적인 아이콘으로 평가를 받고요. 이분이 기업가 정신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집필한 책 4권은 모두 다 그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가 있고요. 이분도 삶에 이제 굴곡이 좀 많은데 그 팟캐스트에 이 우수한 인물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 200명을 출연시키면서 이분들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이 책 안에 고스란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 한 권 한 권, 뭐 아주 우수한 인물들 한 명 한 명을 관련된 책을 읽을 수도 있지만 이 타이탄의 도구들의 책은 의미가 있는 게 그분들의 가장 중요한 성공 사례들을 이분이 정리해서 넣어놨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배울 것이 많은 책입니다. 이 팟캐스트를 아마 앱으로 다운받으셔갖고 들으시면요, 이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나왔던 이 내용들을 들으실 수 있어요. 물론 영어입니다만 영어 공부하듯이 같이 들어보시면 신기하게도 이 책에서 강조한 내용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 책만 읽거나 뭐 본인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책만 읽거나 그러면 또 그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어 실력을 좀 가지시면 좋으니까 그렇게 듣기를 하신다 생각하시고, 공부 이런 거보다 그 리얼한 그들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배우는 거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저도 이 연설하는 거를 많이 보는데요. 뭐 테드도 듣고 이제 팟캐스트도 듣고 아니면 그 외에 뭐 구글에서 하는 이런 거라든가 뭐 유튜브 이런 내용들로 많이 또 공부를 하는데, 그 라디오용 그 인터뷰하는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들이 또 많이 또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프레젠테이션용 영어를 배울 수도 있지만 이런 대화하는 인터뷰하는 용어들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막 웃는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내가 못 알아듣고 그들끼리 웃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충분히 자기 개발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작할 부분은 제목이요, 레드팀을 이끌어라, 이런 내용입니다. 마크 앤드리슨은 URL, HTTP 초기 HTMI 표준을 만든 팀 바너스리 같은 선구자들과 함께 현대 인터넷의 창시자로 꼽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제품을 만들어 놓을 때마다 세상은 바뀌었고요. 첨단 디지털 시대를 이끈 그보다 더 매력적인 아이콘을 찾기란 쉽지 않대요. 이 책에서 이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읽어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야가 아니더라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어느 분야의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래서 제가 조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현재 앤드리슨 호로위츠라는 벤처 캐피탈 회사의 공동 창업자이면서 무한 책임 사원으로 일하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배적인 기술 투자자로 평가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분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업을 성공시켰는지, 이분에는 어디에 초점이 꽂혀져 있냐면요, 제품의 가격이에요. 자,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 제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그 제품을 판매하게 됐다고 봐요. 가격을 어느 선에서 만약에 책정하고 싶으세요? 중요하죠. 저렴하게 해야 많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어서 돈을 많이 벌까? 아니면 가격을 좀 중간? 아니면은 높게? 어느 쪽을 생각하시나요? 무조건 싸게만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싸야 많이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싸게 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늘 일할 때 가격 책정을 하자 그러면은 늘 가격을 좀 높게 책정했습니다. 왜냐면 그거에 해당한 정확한 서비스나 제품력을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좋은 제품인데 싸게만 팔까? 그게 잘하는 걸까? 그쪽으로는 저는 생각이 조금 아니었는데 달랐는데, 이분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부제목이 이거예요. 가격을 올려라. 가격을 올려라 입니다.
나는 그에게 샌프란시스코 한복판에 광고판을 세운다면 어떤 내용으로 광고판을 채울 생각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제목도 되게, 아니, 제목이 아니라 질문도 참 괜찮죠. 샌프란시스코에 아니면 뉴욕 타임스퀘어에 광고판에 어떤 생각을 채울 건가요? 네, 왜냐면은 사업을 할 때, 성공할 때, 어떤 무언가를 팔 때, 아니면 뭐 이익을 얻을 때 어떤 철학으로 어떤 제품을 어떤 고객에게 어떻게 이익을 줄 건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어떻게 유지 존속시킬지, 이런 거 너무 궁금하죠. 이들 만나면 참 질문할 게 많을 것 같은데, 네, 질문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답했대요. 한 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한 줄은 바로 가격을 올려라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은 곧잘 후회하곤 한다.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가 제 가격을 받지 못했다고. 고객의 지갑을 열려면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해야 하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을 책정하는 건 불가능한 시대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다. 하지만 마크의 생각은 다르다. 자꾸 이런 개발과 마케팅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을 책정하는 건 안 돼. 이것도 되게 동의하죠. 갑자기 높은 가격을 줄 수도 없고, 뭔가 안 맞을 것 같은 생각을 자꾸 하지 않나요? 그래서 가격을 좀 낮추게 되고, 결국은 이런 건 다 불가능해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뭘 하려고 그러면 그게 될까? 망할까?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부터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뭔가를 팔아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자, 이걸 해야지 돈을 벌죠. 그쵸? 주로 직장에 있는 것보다, 제가 부의 추월차에서 말한 것보다 주로 사업을 해야 여러분이 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뭔가를 팔아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한 가지를 반드시 머릿속에 새겨야 한다. 사람들이 내 제품을 사지 않는 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서라도 내 것보다 더 좋은 걸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와우, 대단하죠. 내 제품이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제품을 사지 않는 이유는 더 좋은 제품을 더 돈을 들여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서 내 걸 안 사는 거예요. 진짜 와닿는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의 정의가 달라질 것이다. 당신의 물건이 비싸서 안 사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걸 사려는 것뿐이다. 애플의 아이폰 쓰시는 분 계시죠? 저는 주로 삼성을 쓰다가, 그리고 LG폰도 써봤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이폰을 써야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왔었어요. 그래서 아이폰을 접했어요. 왜냐하면 아이폰은 복잡하고, 주로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써야지 편안하고, 그들만의 그 공유하는 시스템이, 체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회사에서 줘서 써야만 했던 때인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을 살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또 그 다음 회사에서 아이폰을 주더라고요. 쓰라고, 회사 폰으로. 그래서 아이폰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요, 이 삼성 거가 우리한테 딱 맞다. LG는 삼성을 이기기 위해서 더 열심히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상황에서 썼는데, 물론 LG 폰이 좀 싸긴 했었고요. 그냥 그렇게 썼어요. 다 장단점이 있는데, 애플이 복잡한데 말이죠. 손에 딱 쥐는 순간, 와, 아이고, 이렇게 방송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뭐 개인적으로 좀 정확히 얘기 드릴게요. 이 유튜브는 솔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딱 받는 순간 제 손에 이렇게 딱 쥐어졌거든요. 뭐 굉장히 최근에 그런 제품도 아니었는데, 딱 잡는 이 순간 느낌이 어땠냐면, 그냥 그냥 좋다, 예쁘다.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능들을 또 잘 모르잖아요. 특히 여자들, 저 기능도 잘 모르고 또 바꾸고 그랬는데, 기능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사용하는 그 몇 개의 기능에 복잡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냥 전반적인 제 느낌은 그냥 좋아요. 그냥 손에 쥐고 있으면 행복했었어요. 근데 아이폰을 만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 만들고 싶다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제 손에 쥐어진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없죠. 그리고 이미 없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제품을 만들려고 고민을 했는지 딱 그것만 보면 느껴져요. 지금은 또 좋은 걸로 바꿨어요. 더 업그레이드 된 걸로 바꿨는데 그냥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고 쥐고 있으면 행복하고 보고 있으면 행복하고 기능을 다 쓰지 않는데도 행복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정말로 훌륭한 제품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 이 사람은 엄청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철학을 너무 부러워했어요. 너무 부럽고 너무 노력한 모습이 존경스럽고 아름다운 제품을 손에 쥐어주게 해서 또 한편 고맙고, 물론 안 좋은 면도 있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가격이 싼가요? 아니죠. 만족스러운 물건을 만들었고 그걸 저는 비싸게 샀고 그리고 만족했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도 돈이 없죠? 그 돈이 조금 있어. 뭔가 사고 싶어. 그러면은 싼 물건을 사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정말 내가 만족할 만한 기능과 서비스가 있는 것을 더 훌륭한 제품에 돈을 주더라도 사고 싶은 게 맞습니다. 아까 제가 이 얘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한 말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조금 놀랐어요. 무조건 싸게만 할 게 아니라 가장 좋은 물건을 비싸더라도 사게끔 하는 물건을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마크는 가격을 충분히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도 동의합니다. 가격을 25달러로 할지 30달러로 할지 고민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가격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뭐부터 생각하세요? 가장 훌륭한 물건을 내가 만들 수 있는지부터 고민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가격을 올리시라는 얘기입니다. 파는 사람이 제값을 받고자 한다면 사는 사람 또한 제값을 치르고자 한다. 너무 멋있습니다. 파는 사람이 제값을 받고자 한다면 사는 사람 또한 제값을 치르고자 하는 것이다. 그의 풍부한 경험에 바탕한 그런 장사의 철학입니다. 다 똑같죠? 제가 아까 말한 거, 그 다음에 아이폰. 그러니까 성공한 겁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물건을 줬거든요. 뭐 150만 원, 180만 원 이래도 줄 서서 다 사지 않았나요? 나는 이 두 가지 성공에 대한 원칙을 갖고 있다. 첫째는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강력합니다. 오늘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걸 만드세요. 무시할 수 없는 실력을 여러분이 갖추세요. 둘째, 무엇이든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반드시 똑똑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똑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반드시 똑똑해야 한다.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다고 하죠. 그리고 본인은 아이폰하고 아이패드를 개발했고요. 본인의 자식들은 만지지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인문학 책을 읽게 했다고 하죠. 죽기 전까지. 네. 그리고 우리는 아이폰만 보고 있네요. 내용만. 그들은 정작 자식들 교육은 먼저 그런 철학들이나 가치관이 아이들 머릿속에 세워진 다음에 기기를 접하게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옛날에. 자, 그러면 훌륭한 제품을 만들려면 누가 필요한가요? 똑똑한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똑똑한 사람들이 이 물건을 만들겠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을 어디에서 찾을까? 이런 고민하죠. 전에 전 시간에 제가 삼성 얘기도 했는데 정말 훌륭한 인력을 빨리 확보해야 됩니다. 성공을 위한 마크의 가장 큰 노력은 가장 똑똑하고 실력을 갖춘 인재가 물건을 만들게 하는 것이다. 이거였습니다. 그런 인재들은 어디에 존재할까? 마크에 따르면 그들은 어디에나 존재한대요. 그들은 오라클, 세일즈포스닷컴, 어도비, 애플, 인텔 등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아니면 맥도날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보험사나 은행에서 일하고 있다. 어디서 뭘 하고 있든 상관없다. 마크는 이렇게 말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회사에서 퇴근해 무엇을 하느냐다. 우리는 그들의 낮 시간에는 관심이 없다. 10중 8구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회사에서 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가 집중하는 건 그들의 취미가 무엇이냐다. 밤 시간에 주말에 그들이 매달려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끈질기게 추적 관찰해 정보를 얻는다. 뭔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흥미로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청난 돈을 벌어다 줄 것이다. 지금 제가 읽은 파트가요. 똑똑한 사람을 어디서 찾느냐라는 거에 지금 반 페이지 정도 딱 읽었습니다. 반 페이지 읽었는데 놀랍죠? 지금 굉장히 우수한 회사에도 그들은 있고요. 맥도날드 매장에도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맥도날드 매장에 가서 이렇게 봤어요. 이 막 패킹하는 직원들을 봤어요. 알바하는 요즘엔 젊은 사람, 아주 어린 학생들도 있고 되게 나이 든 분도 요즘에 맥도날드에서 일을 많이 해요. 옛날하고 모습이 꽤 달라요. 아저씨, 아줌마들, 중년들도 일을 아주 잘합니다. 이렇게 제가 뚫어지게 보는데 네, 이런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사나 은행에서,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다 일하고 낮에는 뭐 할까요? 돈 벌려고 일을 하지만 그 외에 그들이 집중하는 취미, 이것들을 관찰하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하고 있는 그 일들, 그 흥미로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엄청나게 돈을 벌어줄 사람이다. 그러니까 많이 있어요. 많이 관찰하고 그 일을 즐기는 사람. 주말을, 밤 시간을 이용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같이 일을 하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인재를 찾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린인에서도 올렸지만 인재 찾는 일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나 이거를 딱 읽는 순간 약간 또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 사례들이 종종 책에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뭐 알바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그 일로 인해서 스카웃이 돼가서 훌륭히 성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력한 의견, 침착한 태도를 가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강력한 의견과 침착한 태도. 이 문장은 오랫동안 마크의 트위터 프로필이었다. 저도 이렇게 항상 제 거에 올려놓거든요. 프로필에. 배운 내용, 짧은 글, 짧은 단어 하나들을, 왜냐면은 자꾸 잊어요. 기록하고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기도 하고 하지만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카톡 볼 때 프로필로 제가 공부하려고 조금씩 좋은 글들을 올려놓고 또 그게 모여 있으니까 계속해서 한번 리뷰해 볼 수 있습니다. 성공의 가장 큰 적은 합의래요. 합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어떤 일에 대해 자신의 강력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발전시키거나 구체적으로 진행시켜 본 경험이 없다. 늘 상대와의 합의를 더 중시 여겨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레드팀의 존재가 절실한 것이다. 레드팀은 통해 우리는 더 강력한 의견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일반적 통념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찾는 습관을 들이게 된다. 합의를 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합의해서 뭔가 성공을 못해요. 근데 레드팀이 딱 존재가 되면 강력하게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것들의 일반 통념과 다른 그런 반대 의견, 반대되는 것을 찾는 습관을 계속 가지라는 거죠. 아이디어를 계속 찾고 늘 있는 일 말고 반대되는 걸 찾는 습관을 들이게 되고요. 마크는 이렇게 말했다. 흔히 실패라고 하면 돈만 잃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틀렸다. 돈뿐 아니라 시간도 잃는다. 따라서 우리는 늘 2배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강력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 실패를 하시면 돈만 잃은 게 아니라 시간을 잃었기 때문에 강력한 확신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강력한 확신과 의견을 키우는 동시에 우리는 침착한 태도와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대요. 제 중용이란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태도를 갖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죠. 세상은 예측 불가능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을 쓰기 위해 만난 타이탄들도 침착한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당신이 그들을 초대한다면 그들은 어떤 주제를 놓고 당신과 필사적으로 논쟁을 벌일 것이다. 당신과 함께 저녁 식사 자리에 나온 당신 친구들을 얼을 쏙 빼놓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과 당신 친구들이 자신들보다 더 나은 정보나 논리를 들이대면 그들은 곧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 말이 전적으로 옳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네요. 라고 말할 것이다.
강력한 의견과 침착한 태도, 이 둘이 당신을 타이탄으로 만들어 줄 것임을 의심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아까 제품의 가격, 서비스의 가격, 그 다음에 같이 일할 똑똑한 인재들을 찾는 법,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강력한 의견, 침착한 태도를 말해줬고요. 제 냉장고 안에 냉장고 앞에 붙어있는 말이 하나 있는데, 세상에 없는 길을 가라 라는 말도 저는 써놨어요. 다른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여기도 이 말이 있습니다. 마크의 젊은 트위터 팔로워들이 가장 좋아하고 자극을 얻는 짧은 글이래요. 나만의 길, 세상에 없는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동행이 되어 주리라 생각해 마지막으로 몇 개의 글을 소개해 본다. 네, 몇 개의 글입니다. 이들이 뽑은 글. 가장 좋아한대요, 팔로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말인데 이 사람의 말을 좋아하는 거. 이런 것도 나열해 주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요. 제가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리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몹시 힘겨운 상황이라면 전신 거울을 들여다봐라. 당신의 모든 근육과 자세가 앞을 향해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멈추지 않는 사람이다. 자, 그 다음입니다. 내 목표는 빨리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니다.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것이다. 이 둘은 하늘과 땅만큼 서로 다르다. 아무도 모르는 걸 나만 아는 것이 독창성이 아니다. 독창성은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아는 것을 아는 것이다. 반짝 성공에 그치는 이유는 하나다. 한번 성공하고 나면 이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얼마나 시시한 줄 알아?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얼마나 시시한 줄 알아? 라고 말해줄 사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와, 폭락을 예측하려던 투자자들이 잃은 돈은, 자, 폭락을 예측하려던 투자자들이 잃은 돈이 폭락 자체로 사라진 돈보다 훨씬 많다. 저는 이 문장, 5개의 문장을 3번 넘게 읽었어요. 예,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엄청난 돈을 잃어서 얻은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5개의 글을 좀 읽어드렸고요. 자, 그 다음은요, 이런 말을 할게요. 슈퍼히어로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때로는 영웅적으로, 때로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걸 반복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뿐이다. 내가 만난 타이탄들은 대부분 다양한 자멸적 습관과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버릇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기어이 대단한 일을 해내는 신경질적인 존재였다. 마크 앤드르슨,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의 CEO 브라이언 체스키는 내게 1995년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을 자주 들려주곤 한다. 아직 큰 성과를 거두기 전인 넥스트에서 일하던 시절 잡스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단순한 사실 한 가지만 깨달으면 인생의 폭이 훨씬 넓어질 수 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일상이라고 부르는 건 모두 우리보다 별로 똑똑할 것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바꾸거나 거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자신만의 뭔가를 만들어 타인이 좀 더 지혜롭고 편하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다시는 세상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아까 아이폰 얘기하면 스티브 잡스 얘기를 좀 했는데요. 참 이 사람이 말하는 것들을 보면 놀라운 것 같아요. 인문학 책을 엄청 읽었다고 합니다. 잡스의 이 말은 천천히 곱씹어볼 만하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생각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당신과 나는 생각보다 뛰어난 사람들이다. 이걸 깨닫고 나면 다시는 세상이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와, 여러분과 나는 뛰어난 사람이래요. 네, 이렇게 돼서 스티브 잡스의 일, 그 다음에 슈퍼히어로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 나갔습니다. 아놀드 스왈츠제네거 얘기를 여러분 혹시 많이 아시나요? 그 자기개발 책을 저는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좀 많이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여기서 처음 접했거든요. 아놀드 스왈츠제네거는 1947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아놀드 스왈츠제네거는 20살에 미스터 유니버스 타이틀을 획득한 최연소 보디빌더로 기록을 했습니다. 1968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요. 그 다음에 그 유니버스 타이틀 5개와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 7개를 획득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화 배우 길로 늦게 들어간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은요, 항상 나는 이기러 나간다 라고 말을 한대요. 아놀드는 언제나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이고요. 이분이 아놀드는 함께 대회에 출전한 경쟁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다녔대요. 뭐 하나 물어봅시다. 혹시 무릎 부상이나 그런 걸 당한 적이 있나요? 그러면 경쟁자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피식 웃었다. 아니요? 왜요? 난 무릎을 다친 적이 없는데. 하면 아놀드가 다시 말했다. 아, 그렇군요. 대개 허벅지가 나보다 얇은 것 같아서요. 혹시 부상을 당해 제대로 훈련을 하지 못한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실례했소. 이러고선 간대요. 이게 갑작스럽게 한대요. 그리고 이런 갑작스러운 방문을 받은 선수들은 계속 전신 거울 앞에서 서성이면서 자신의 허벅지 상태를 확인한대요. 그러고는 결국 그는 진대요. 아놀드가 심리적 공격에 이제 무너뜨린 거예요. 상대 사람을. 아놀드는 실력의 차이가 승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설명한대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실력의 우열은 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건 승리는 경쟁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라 이기려고 나온 사람이 갖는다는 것이다. 이 말이 전 좀 놀랐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키워서 상대방을 이겨라. 이게 아닌 거예요. 실력의 우위는 의미가 없대요. 놀랍죠? 중요한 건 승리는 경쟁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이렇게 경쟁하자 이게 아니고요. 그냥 무조건 이기러 나온 사람인 겁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놀드의 심리 전술은 정말 일리가 있다. 자, 마지막입니다. 버티는 자가 이긴다. 아놀드는 처음 헐리우드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제작자들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대요. 약간 그 더스틴 호프만이나 알파치노, 우디 앨런처럼 체구가 작고 지적인 사람들이 좀 이런 배우들이 각광을 받았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근데 110kg나 나가니까요. 너무 쓸데가 없는 그런 거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디션도 한번 보지 않았대요. 근데요. 나는 경쟁하러 나간 게 아니라 이기러 나간 것이다. 나는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 배역을 맡으려고 굳이 경쟁하려 노력하지 않았고요. 다만 누군가 나를 발견해 줄 때를 기다렸다. 모두가 살을 빼고 금발 미남처럼 보이려고 노력할 때 나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그들처럼 하지 않는 것이었대요. 내가 한 것은 그저 버티는 것이었다. 제작자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계속 머물러서요. 팝콘을 먹는 것이었다. 결국 아놀드는요. 사람들이 잘생기고 매끈한 배우에서 점점 식상해지기 시작하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버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은 이긴 겁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사라지지 마라. 그들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볼 때까지 기다려라. 퇴장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기어이 본다. 예, 멋집니다. 네, 아놀드 스왈츠제네거의 이 버텼던 힘든 시간들의 노력으로 제가 마지막 오늘의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제 타이탄의 도구들 리뷰했습니다. 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